자, 두 번째 매치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매치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주 여러분 다음 주가 뭔지 다 아시죠? 청문회의 슈퍼위크라고 하는데요. 다음 주 인사청문회 여당의 무대가 될까? 야당의 무대가 될까? 네. 자, 예. 네, 다음 주에 17개 부처 인사청문회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죠. 그래서 슈퍼위크라고 하는데요. 저는 여당의 무대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즌 김민석 시즌 2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료도 안 내고 증인도 안 부르고 이런 식으로 여당의 무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통합 협치, 전 이 말을 진짜 믿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 날도 강조를 했고, 그리고 대통령 취임 사이에도 강조를 했고,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내내 그걸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정부가 또 그 국회와 행정부와 사법부를 거의 다 지금 장악을 한 상태라서 만약에 그 통합과 협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이제 그것의 첫 번째 단추가 바로 인사청문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난 김민석 총리 인사청문회 때는 정말로 우리 인사청문회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증인도 한 명도 없이 자료도 거의 제출하지 않고 그렇게 이제 인사청문회가 실시가 됐고요. 근데 지금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 다른 17개 부처 이 장관 후보자들도 자료도 안 내놓고 그리고 청문회 날 해명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내놓은 후보자도 있어요. 물론 전재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덜 내서 그렇지 증거 요구한 자료 제출률이 4%인가는 될 거예요. 네. 4%요? 그 내긴 낸 거죠. 하나도 안 낸 건 아니죠. 100개 중에 4개 냈다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게 국회를 무시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국회가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이렇게 아나무인의 어떤 그런 이제 태도가 나온다고 보는데요. 결국 국민을 무시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주에 인사청문회는 여당의 시간이고 구체적으로 무증인, 무자료의 그런 시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원래 청문회는 야당의 시간이 원래는 그렇죠. 돼야 되는데 지금 야당이 청문회를 잘할 만큼 그런 상태가 아닌 것 같아서 저도 여당이 주도하는 시간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이제 야당이 힘이 약하니까 언론의 검증이 좀 더 뜨거워질 수 있다. 그러니까 야당 원래는 야당 발로 이제 언론들이 나오는데 언론이 자체 검증을 좀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지금 들긴 하거든요. 전체적으로 지금도 이제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이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그 동명이인이 또 있으니까 꼭 뒤에 교육부 장관 후보자라는 걸 붙여주십시오. 네,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이미 언론에서 뜨겁게 진행이 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분들 그리고 이제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논란 이 문제도 좀 약간 움직임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 가령 국민의힘이 어떻게 전열을 정비해서 이런 지난번에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증인이 없는 게 꼭 여당 탓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전략적으로 준비를 못했고요. 청문회 준비를 거의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이. 근데 이번엔 지금은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잘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17개 부처에 대한 청문회 이게 대규모 청문회잖아요. 사실 이 청문회를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여당도 이게 조직적으로 뭔가 준비하는 모습이 좀 필요하고 이걸 야당에서 이걸 꼭 그 후보자들 자료 안 내는 탓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지금 증인, 증거, 자료 제출 없는 청문회라고 그러는데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조금 다른 게 일부 후보자들에 관해서는 사실은 자기들이 자료를 안 내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많죠. 논문 같은 거 한번 볼까요? 논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거는 이 대조를 하면 꼭 카피킬러 이런 프로그램 안 돌려도 그거 잡아낼 수 있거든요. 프로그램도 돌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많죠. 지금. 요새 카피킬러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카피킬러. 저도 써봤어요. 저도 그 석사 논문 쓸 때도 그거 돌려봤고요. 왜냐하면 그거 돌려봐가지고 이게 몇 % 안 되면 그게 통과가 안 돼요. 학교마다 조금 다르는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카피킬러라든지 이런 거 돌리면 알 수
있는 거고 이거 뭐냐고 물어보면 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자료를 안 내고 뭐 증인 한 명도 없어도 돼요. 그것만 가지고 따져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인사청문회의 본질적인 목표 기능 이게 뭐냐면요. 뭐 휴가 목포 쪽으로 가시려고. 그 죄송합니다. 예. 제가 아무튼 목표 기능 이게 뭐냐면요. 이게 야당한테 검증을 받는 게 아니에요. 국민한테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국회에서 하는 모든 행위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넘어서 우리 그 시작하실 때 기사 넘어 세상을 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YTN입니까? 네, YTN. 아니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의 로고입니다. 저는 그 기사보다는 뉴스 넘어 대신은 라디오 넘어 이게 좀 더 자유롭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예. 아무튼 참고하시고요. 어쨌든 이게 이제 그 국민한테 검증을 받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김민석 총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 이제 17개 부처 장관 후보자도 마찬가지인데 야당만 넘어가면 된다는 이런 오만한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다. 그래서 이진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교육부 장관이 누굽니까? 교육을 관장하는 사람인 거잖아요. 이 자라나는 아이들의 유치원 때부터 대학교까지 그런 사람이 그 제자들의 논문을 막 그 오탈자까지 다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갖고 또 내고 초래하기 진짜 웃겼어요. 초래 옷자를 그대로 썼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11개 논문을 짜깁기로 해서 그걸로 정부 세금을 포탈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자녀들의 뭐 그 불법적인 어떤 그 뭐 유학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되고 그래서 저는 다른 장관도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산업부 장관 같은 경우에 굉장히 능력이 뛰어나요. 그럼 그런 허물은 다소 이렇게 눈 감아 줄 수 있죠. 그런데 교육부 장관만큼은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 아이들이 뭘 보고 잘하겠습니까? 저렇게 막 법을 어기고 뭐 논문을 뭐 이렇게 사기쳐서 정부 돈을 받아내고 이래도 되는구나.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차트 이렇게 오해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교육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자진 사퇴가 답이다. 그렇게 봅니다. 네, 저는 인사청문회가 뭐 이제 국민에게 검증을 받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야당이 국민들이 이걸 잘 알 수 있게 그렇죠. 프레이밍을 하는 거거든요. 야당은. 맞습니다. 근데 그 능력이 없으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예. 저도 이제 엄 소장님 말씀대로 이게 직무 관련성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가령 교육부 장관 논문 표절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역대로 논문을 표절한 김병준 교수도 여기 취임 13일 만에 그만뒀죠. 자진 사퇴했고요. 그다음에 김명수 후보 예. 여기도 석사 논문 요약해가지고 32일 만에 지명 철회됐고 김인철 후보 김인철 교수님 예. 여기도 그렇게 됐고 박순애 후보라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 여기도 아무튼 교육부 장관은 논문을 뺏겨가지고는 장관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봐도 이진숙 후보자는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해도 사실은 좀 부적절한 게 아니냐. 그리고 교육부 장관 논문 표절하면 안 되고요. 국토부 장관 부동산 투기하면 안 됩니다. 그 전과가 그렇죠. 전력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경찰청장 음주운전 전과 있으면 안 되고요. 그렇죠. 이게 연구 많이 하셨네. 그 직무 관련성과 관련해서 그 일을 할 때 기본적인 신뢰를 의심받을 수 있는 전력이 있으면 사실 그거 맡으면 안 되죠. 그거는 너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튼 아니 뭐 민주당 쪽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일부겠지만은 뭐 이 이공계 논문은 다르다. 근데 이공계 논문이 다르다는 건요. 예를 들면 문과 쪽의 논문은 일저자 교신 저자 이런 거는 없어요. 우리 문과 쪽에는. 하지만은 이과 쪽엔 그게 있지만 그렇다고 논문 근본이 이과는 외계 언어를 쓰는 거 아니잖아요. 이과 그 복사해서 붙이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탈자까지 다 이게 붙이는 게 이과는 해도 됩니까? 글쎄요, 그거는 전 민주당이 조금 주장이 좀 오버한 거는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 근데 민주당 내에서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 여론 추이를 좀 보긴 할 겁니다. 아무리 이제 야당이 좀 부실해도 여당도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이제 초기 내각 구성이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 문제가 될 경우에
이게 정부에 큰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취임했다가 사퇴하는 경우도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꽤 있었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도 이 문제를 다 그냥 마냥 다 감쌀 일만은 아니다. 이게 뭔가 제가 말씀드렸던 그 직무 관련성이 분명하게 드러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검증을 오히려 해서 뭔가 자정 기능 이런 것들 이번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유 대표가 오랜만에 옳은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왜 자꾸 시비를 걸고 그러세요? 아니요, 아까 이제 신 교수께서 말씀하신 한국갤럽 여론조사 보면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한테 위기의 경고를 보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도 지금 하락했거든요. 65%를 찍고 1% 포인트 2% 포인트요. 한국갤럽 아까 네. 제가 말씀드린 2% 포인트 하락해서 63%가 나왔고요. 그리고 민주당 지지율도 46에서 43%로 3% 포인트 하락했어요. 그래서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이 정점을 찍은 게 아닌가, 전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전 그게 뭐 대표적으로 뭐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인사 문제가 있고 하나는 외교 문제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그래서 저는 그 이준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야당이 실력이 없는 거 맞아요. 야당이 지금 너무 지리멸렬해서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까 좀 우려돼요. 근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죠. 왜 이렇게 정신이 없어요, 그쪽은? 야당이요? 국민의힘. 예. 이제 아마 전당대회도 앞두고 있고 3대 특검의 뭐 수사 대상이 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곤란한 상황인 거죠. 또 안철수 혁신위원장 사퇴권도 있고. 어쨌든 저는 그 야당이 멸렬하기 때문이라도 민주당 내부에서 최소한의 자정작용, 그런 게 좀 자정 기능, 이런 작동이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준석 후보자 같은 경우 자진 사퇴를 가능하면 빨리 결단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언제죠? 이준석 후보자 청문회가 제가 그 날짜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날짜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지금 16일 예정이라고 지금 돼 있는 것 같은데. 아니 17일, 14 수요일. 근데 뭐 하여간 오늘이 11일이잖아요. 이게 청문회 하면요, 이거 예. 이제 지금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번 주말에는 어떤 야당도 여기에 대해서는 준비를 좀 하고 있을 거잖아요. 대조표 만들고 얼마큼 투표를 했는지. 자료제 필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대조하면 되는 거잖아요. 16일 수요일입니다. 우리 박재 PD가 그러는데. 수요일이면 뭐 주말까지는 본인이 잘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그 이준석 후보자가 또 그 자녀들을 그 미국에서 아주 어린 나이에 공부를 시키러 보냈다라는 것도 사실은 좀 굉장히 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일단은 법 위반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종합해 가지고 본인이 좀 잘 어떻게 판단을 하는 것도 뭐 중요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 지금 그 대통령실도 인사청문회 태스크포스를 별도로 꾸려서 각 후보자별 의혹 제기 상황을 점검하고 대통령한테 보고를 한다, 뭐 이렇게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된 모양인데. 네, 여론의 흐름을 볼 겁니다. 제가 볼 때 볼 거고, 뭐 17개 장관 후보자를 지명을 했는데 100% 이게 다 통과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전 인사검증이라는 게 사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인수위 기간이 없었기 때문에 더 이제 검증할 수 있는 시간들이 좀 짧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혹이 좀 심각하게 드러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정 노력을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이준석, 이분도 이준석이네. 방통위 이준석 위원장이 그 국무회의 들어오지 말아라. 이제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준석 방통위원장이 최근 화제 인물이죠. 문제적 인물이죠. 문학적으로 표현하면.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이준석 방통위원장의 결기가 좀 있다. 그나마 지금 이재명 대통령하고 맞서는 거의 유일한 야권 인사란 면에서 전 평가를 좀 하고 싶은데요. 아무튼 그 이준석 방통위원장은 사실 그 국무회의 정식 위원은 아닙니다. 정식 멤버는 배석 멤버죠. 배석이죠. 그러니까 회의에 그 배석해서 참석하는 이제 이런 멤버인데요. 사실 방통위원장은 몇 안 되는 그런 이제 장관직
그 장관직 인물 중에서 서울시장도 배석이죠, 그죠? 네, 서울시장도 배석입니다. 그래서 방통위원장은 임기제죠. 검찰총장하고 같이 몇 개 안 됩니다. 이런 직위가 정무직이긴 하지만 그런 면에서 저는 이게 이제 방송의 독립성, 공공성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임기제를 도입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나 여권에서 이게 그 이준석 방통위원장에 대한 퇴진 문제를 직간접적으로 거론하고 있는 것은 통합과 협치의 정신을 위반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러니까 이준석 방통위원장이 그러니까 뭐 아무튼 정권 교체 이후에 뭔가 좀 그 정부 쪽에 뭔가 코드를 좀 맞출 필요도 있다. 최소한 그런 측면에서 다소 좀 부드럽지 못한 측면 저도 인정을 해요. 그러나 이 용산 대통령실도 좀 더 세련되게 대응했어야 된다. 너무 이게 좀 그 국무회의 정식 멤버도 아니고 배석 멤버인데 참여하지 말라고 금지시키는 것은 조금 졸렬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뭐 전후 사정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공개 국무회의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뭐 외부에 공개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듣기로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무회의가 다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하고 지금 국무회의를 맞아요.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그 요즘에 호흡이 잘 맞는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이 지금 장관들하고 이재명 대통령하고 연이 많은 장관이 있어서 이 그런가요? 티키타카가 돼서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새로운 장관들이 다 임명이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전에 있던 장관들에서 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 정도로 요즘에 이 이야기들이 잘 통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장관들은 이미 이제 업무 파악이 다 된 상태고 전문성이 있으니까 같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리고 할 말을 하는 네, 어차피 나갈 거니까. 네. 그래서 아무튼 그 대화가 잘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진숙 위원장만 튀는 거예요. 지금 그 안에서도.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전체적으로 뭐 그냥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아무튼 저는 임기 문제는 되게 민감한 문제이긴 하죠. 그러니까 이 윤석열 정부 때 그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사례도 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임기 보장된 임기에 대한 이 문제들은 좀 민감한 문제이죠. 그리고 저는 근데 뭐 정식 멤버도 아니고 근데 이 국무회의 비공개 내용이 계속 밖에 나갈 것 같다. 혹은 그것도 이제 정확한 팩트가 아니라 본인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나갈 것 같다. 이렇기 때문에 뭐 국무회의에 참석을 못하게 한 거는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사실은 이 임기를 좀 맞출 필요가 있어요. 이거 항상 문제가 되잖아요. 대통령 임기가 우리나라 탄핵이 있어가지고 대통령 임기는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대통령하고 운명을 같이 해야 한다. 이걸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대통령이랑 공공기관장들의 임기를 그 맞추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이게 문제는 이제 정부 때마다 문제가 됐어요. 정부 때마다. 그죠? 문재인 정부 때도 문제가 됐고 윤석열 정부 때도 문제가 됐고 심지어 마사회장은요.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사람이 아직도 하고 있어요. 네? 왜? 마사회장. 문재인 임기가 그게 길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임기가 이런 식으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가 너무 짧아서 그렇군요.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해가 안 되는데 저는 이제 그 대통령하고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맞추는 건 좋은데 이게 형평성을 기하려면 다음 정부부터 맞춰야 된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뭐 이번부터 바로 맞추는 것은 불공정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유승찬 정책 컨설턴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